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폭염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제 2308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계 축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최후 보루 믿었건만 정치물에 쩔어 있어. 대통 포함 요직 독식 행태들을 보노라면 신군부후 지탄받던 하나회가 생각나네. 두 번째, 사법부 판례 없인 판결 못해 기준 없인 결정 못해. 가해자는 과잉보호, 피해자는 나몰라라. 개미발에 워커신 뜻 뒤틀려진 민주주의.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는 헌법에도 나와 있고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도 한 차원 다른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는 게 사법부고 또 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정말 사법부도 정치물에 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그 검수완박 판결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헌재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고려 이런 게 없겠지 했는데 결과를 보니 완벽하게 정치 충돌의 모임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대법원, 고법, 지법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들 진영 논리 또 자기나 자기 패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합니다. 어떤 재판은 개시하고 3년, 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는 재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랐나 할 정도로 무지하게 빠른 결론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정치물에 쩔어 있는 것도 꼴불견인데 추잡스럽게도 오늘 또 밝힙니다. 건순일이, 박영수, 곽상도, 또 대법관들은 퇴임하고 나면 변호사로 개업해서 그 정관예우라는 갈코리로 정말 아기처럼 돈을 쏟아 담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도 그랬는데 대법관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대법관을 역임하고도 정관예우가 싫어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셨던 그 김영란법의 김영란 전 대법관님 같은 분은 정말 뻘밭의 진주처럼 무지무지 찾아보기 힘들죠. 또 지난번 정부 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민변 또 참여연대 이런 데에서 국가 요직들을 많이 차지했죠.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하고 옛날 신군부 때 그렇게 지탄받던 하나회하고 뭐가 틀린가? 생긴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물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회하고 뭐 비교를 해서 기분 나쁘다고요? 요즘 같으면 오히려 하나의 회원이었던 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막 판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 또 지금 판사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로부터 보면은 국난 때 의병이나 민중봉기 때 보면은 항상 불길이 타올랐던 것은 맨 바닥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법부에 쩔어있는 정치물을 뽑아내고 뽑아도 안 되는 사람은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누구도 판사 뒤에 님자를 안 붙이는 그런 시대가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자발적으로 님자 붙이는 국민이 있습니까? 대다수가 쓰레기고 기생충이라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대배우님은 최악의 인간들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한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정 노력이 꼭 필요한 이때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소위 정치 선진국에서 수백 년간 다듬어지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어설프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언밸런스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가해자는 지나치게만큼 과잉 보호를 하고 그 반면에 피해자는 철저하게 나몰라라 내팽개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뭐 피의자를 마스크를 씌우고 모자를 세우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무슨 시상공개심의위원회라고요? 해외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안 보세요? 가해자한테 그렇게 유난 떠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에 피해자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에 살건 아니면 참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피해자가 아무리 원해도 무슨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참.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놈은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한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씩 수십 명한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그 사기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또 갚을 길이 너무 막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수명이 나와도 이 사기꾼의 형량은 1년, 2년입니다. 왜냐? 양형 기준이라는 괴물에 보면은 사기 범죄는 금액 기준이거든요. 사기 피해자가 뭐 죽든 말든 그거는 뭐 자기 의지가 약해서 죽은 거니까 전혀 상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 성착취물을 무지하게 올렸던, 그래서 미국에서 만일 재판을 받으면 징역 100년이 넘게 나올 거라는 그 인간도 지금 한국에서 징역 1년인가 2년 나왔었죠. 정말 모든 판결 같은 걸 보면은 영혼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판결이나 또 혼이 담겨있는 판결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범죄 피의자들이 인터넷에서 돈 주고 반성문을 출력해서 내면은 반성한다고 깎아준답니다. 피의자한테는 전혀 사과도 않고 전화 한 통 안 하고는 참 이거는 명백한 판사 갑질 아닙니까? 내가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 내가 형량을 좌우한다. 뭐 이런 허황된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면은 도대체 자기한테 사과문을 출력해서 내는 거하고 반성의 기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앞으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판사를 시작하는 분, 정말 정의로운 판사를 해보고 싶은 분, 또 공부하시는 분 역시 들으십시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판례에 기대어 기준에 맞추고 영혼 없는 이런 판결을 계속 하다가는 여러분은 장차 일자리를 잃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 효율적인 사회를 추구할 텐데 인건비도 비싼데 판사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AI에다가 맡기고 컴퓨터에다 맡기지 뭐.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입에서 나오는 소리. 3위입니다. 나온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소리. 김은경, 뭐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젊은이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 늙은이하고 투표권을 똑같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 누구도 자기 난날은 알아도 갈날은 알 수 없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연 섭리조차 모를까요? 노인이 한 명 죽으면은 작은 박물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그런 외국 속담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정말 참 무식도 겁이 있다는데 정말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모든 병원과 선관위가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투표권 박탈. 당신은 시한부 3년이니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선거는 투표 가능. 요렇게. 또 이런 말도 했더군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려고 정말 치욕스러웠다. 나머지 부위원장 2명과 3명은 다 그만둘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놓고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참 일제시대 일본 순사 그 밀정하던 놈이 해방이 되자 밀정할 때 진짜 치욕스러웠다. 참 이런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이 느끼는구나. 참 정말 무식도 넘사벽이고 얼굴 철판도 정말 넘사벽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은, 아니 무슨 위원회 위원장 한 명 있으면은 부위원장은 한 명 정도 있으면 되지 뭐 3명 4명이나 필요하냐. 참 세금이 새도 참 줄줄 샌다 그런 생각도 나더군요. 3위, 나온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2위, 정말 답답한 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재임 기간에 청와대 직원 누구도 금융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다. 참, 이 사람
탄핵 전국으로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출범을 해서 단 한 번의 정권 영향도 못하고 정권을 넘겨줬으면서도 참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 어느 한 놈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동네 슈퍼 물건 튼 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고, 서민처럼 살고 싶다고 했으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막대한 경호 인력과 유지비, 지원비 그런 것을 스스로 과감하게 깨십시오. 그래서 정말 서민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직 대통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정말 답답한 소리 2위였습니다. 1위 정말 분통 터지는 소리.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런 소리 했더군요. 앞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으로 하자. 참 이 말을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은 진짜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갔구나. 그동안 뭐 어떻게 살았건 현재 국회의원이고 또 당대표까지 하고 있으니 투표의 4대 원칙을 알겠죠. 보통, 직접, 평등, 비밀. 그런데 설마 어떤 법안에 찬성 반대 표기하는 거하고 체포 동의안에 표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학교 폭력 조사한다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일반 학생 다 교실에 모아놓고 피해 학생 보고 일어나서 피해 사실 발표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참 아예 어차피 4대 원칙 훼손하는 김에 더 하세요.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평등도 개뿔 그냥 일반 거수기 국회의원은 1표, 최고위원은 10표, 대표는 100표 이렇게 표기하세요. 정말 참 후와 무치도 겁이 있다더니 정말 넘사벽입니다. 요즘 뭐 슬슬 뭐 자기가 임명한 뭐 혁신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슬슬 평등 그 조항도 손을 보려고 군부를 떼는 것 같은데 방향이 한참 틀렸죠. 자기 정치 생명 하나 지키려고. 이상입니다. 오늘의 구성 1위 이재명, 2위 문재인, 3위 김은경 이상입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걱정되고 있는 요즘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